건양대학교 병원 송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족관절 인대 손상 및 불안정성에 대한 초음파 MRI 진단의 유용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앵클 스프레인은 최근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10에서 30%는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는 그 해박적 원인이 되는 메카니컬 인스테빌리티,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이나 그 근육 기능에 이상이 있는 펑셔널 인스테빌리티가 있는데 이 둘이 가까이 있거나 혼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크로나 앵클 인스타빌리티는 특히 인대병변이 원인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특히 라테랄 리가멘트가 원인이 됩니다. 이 크로닉 앵클 인스타빌리티 문제는 OA 체인지가 빨리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는 히스토리 테이킹, 피지컬 에그잼, 엑스레이, 초음파, MRI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면은 앵클 스프레인이나 크로닉 앵클 인스틸리티는 다들 아시다시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이 보존적 치료에 페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술을 시행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나토미 보시겠습니다. 라테랄 컴파트먼트 위주로 이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탈라 조인트, 리가멘트, 텐던을 봐야 되는데 리가멘트에서는 ATFL, CFL, PTFL을 명칭하는 라테랄 리가멘트 컴플렉스와 AITFL, PITFL을 이루는 신데스모틱 리가멘트, 그리고 바이퍼케이트 리가멘트를 잘 관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위에서부터 AITFL과 ATFL, CFL, 그다음에 바이퍼케이트 리가멘트를 관찰하셔야 되고 뒤에서는 PITFL, PTFL, CFL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초음파에서 보니 랜드마크가 중요합니다. 그 디스탈 피뷸라의 피뷸라 인페리어 팁과 그 안테리어 튜버클 사이 디스탈 3분의 1 지점에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피뷸라 옵스큐어 튜버클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서 ATFL과 CFL이 기시합니다. FOT의 그 바로 상방에서 ATFL이 기시해서 탈러스 바디넥 정션의 60% 지점에 그 인서션 포인트가 있고 그 FOT의 바로 후방에서 CFL이 기시해서 페로니얼 튜버클의 15mm 후 상방 지점에 그 CFL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TFL과 CFL이 이어지는 형태로 되면서 120도에서 140도의 각도를 이룹니다. 앵클 스테빌라이저로 ATFL은 다른 인대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인대로서 특히 ATFL 단독 손상이 70%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CFL은 도지플렉션 시 타우투하게 되는데 ATFL과 CFL의 동반 손상은 20%로 보고되어 있고 단독 손상은 드문 것으로 나타나 있고 PTFL의 손상은 더 드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 보시겠습니다. 일단 환자가 오면은 가장 흔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도수적으로 안트라드러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레이드 1에서부터 3까지 그레이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손은 하태부를 잡고 다른 손은 이제 그 하인드풋을 잡아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그런 이제 불안정성 검사를 하는데 이는 검사자에 따라서 릴라빌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 엑스레이와 스트레스 앵클 엑스레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앵클 엑스레이는 특히 크로닉 앵클 인스타빌리티에서 다음 같은 이제 안테리어 드러 테스트와 탈라티트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값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점으로는 환자분들이 검사 도중에 아파해서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서 그 위음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결과값 그 참고치가 문헌마다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는 점과 센시티비와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는 그런 제한점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음파 MRI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음파를 보시겠습니다. 초음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FOT 뾰족한 삼각형을 찾아서 검사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헌에서 소개된 그런 포지션을 사용했는데 다음과 같이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하태부를 그 베개 위에 올려놔서 앵클을 어느 정도 슬라이트하게 그 플란터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ATFL의 레스팅 스테이트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손으로 맥시멀 플란터 플렉션 인버전 스트레스를 줘서 스트레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플란터 플렉션 인버전 상태를 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그 ATFL의 그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CFL은 ATFL과 다르게 도즈 플렉션 인버전해서 그다음에 비고건의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피블라 칼카니스 사이의 CFL을 확인하고 다이나믹 스트레스를 줘서 CFL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페리니얼 텐더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PTFL은 도지 플렉션 인버전 시 피블라와 타우러스 사이에 있는 밴드-like 스트럭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ITF는 앵클 노즈 플렉션 이스터널 로테이션에서 그 밴드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라테럴 리가멘트 컴플렉스와 신데스모틱 리가멘트, 바이퍼케이트 리가멘트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마음정외과 고한표 원장님께서는 이제 라테럴 앵클 스프레인 환자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제 다양한 병변의 리가멘트를 확인해서 빠짐없이 체크를 하는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초음파의 앵클 스프레인에서 ATFL 파셜 테어 시 디퓨즈 셀프 에코익 레전이 있고 스웰링이 관찰되며, 그다음에 ATFL 컴플리트 테어에서는 이렇게 이제 파열단이 관찰되고 헤마토마, 웨이비, 파열단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의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브릴 패턴, 랭스, 시크니스를 건축과 비교하고 다이나믹 이미지를 해서 인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크로닉 ATF의 패솔로직 파인딩으로는 리가멘트 테어, 리가멘트 락시티, 스티크닝, 그다음에 리가멘트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소견, 그리고 어벌전 프랙처의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제 ATFL의 초음파 소견과 관절경 소견을 비교했을 때 높은 진단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면서 건축과 환측을 비교를 한 초음파 사진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서 팽팽한 ATFL이 이렇게 타우트하게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환측에서는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웨이비한 그런 ATFL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에서 건축에서는 이렇게 팽팽한 ATFL 인대를 보는데, 이제 환측에서는 ATFL 럽처와 티크닝이 관찰되는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피블라의 오리진 사이트 부근에서 이제 다이나믹 테스트 시 더 파셜 테어가 더 잘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ATFL 컴플리 럽처에서는 이 인대가 어디인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견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CFL은 건축에서는 이렇게 팽팽한 CFL과 페로니얼 텐던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CFL 럽처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ITFL에서는 이제 노멀 ATFL에서 AITFL에서는 이렇게 이제 밴드-like 스트럭처가 잘 보이는데, AITFL 럽처에서는 그러지 못하면서 헤마토마가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09년 AGSM 논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할 때 레스팅 스테이트에 비해서 스트레스 시 0.4mm 이상 벌어질 시 신데스모틱 리가멘트 인저리를 의심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퍼케이트 리가멘트 테어 또는 큐보이드 메타타잘 리가멘트 테어, CC 조인트 어벌전 프랙처 등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경태 교수님께서 KSST의 2014년도 논문에 스트레스 울트라사운드를 위해서 크로닉 앵클 인스타빌리티를 진단하는 법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스팅 스테이트와 메디아 로테이션을 준 스트레스 스테이트를 비교를 해서 본이 랜드마크를 이은 선을 길이로 해서 레스팅 스테이트와 스트레스 스테이트를 비교를 했을 때 스트레스 스테이트에서 레스팅 스테이트의 20% 이상 벌어졌을 때 이를 앵클 인스타빌리티로 진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발표하셨고, MRI가 동등한 센시티비티를 보이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강찬 교수님께서도 유튜브에서 한 손으로 이렇게 이제 다이나믹 테스트를 해서 크로닉 앵클 인스타빌리티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전신이한증에 관심이 있는데, 전신이한증은 특히 지금까지 베이튼 스코어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베이튼 스코어는 1973년도에 베이튼이라는 학자가 아프리카 인구를 대상으로 5가지 동작을 특징으로 이제 점수를 매긴 스코어인데, 여기에는 앵클이 포함되지 않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이나믹 울트라사운드와 ATFL을 이제 베이튼 스코어와 매뉴얼 안테리어 드러 테스트를 비교했을 때 이게 유의하게 어떤 상강하게 있음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랭스, 그다음에 얼마나 늘어난 정도인 하이트, 티크니스를 측정을 했을 때 레스팅과 스트레스를 비교를 하였을 때 이렇게 베이튼 스코어가 낮은 환자에서는 팽팽한 인대가 계속 팽팽한가 하면은 베이튼 스코어 높은 환자에서는 이렇게 건축인데요, 이게 늘어나 있던 인대가 팡팡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천 교수님께서는 유튜브에는 또 그 인플라메이터리 파인딩에서 도플러 이미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초음파의 이제 강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초음파는 크로닉 ATFL과 CFL을 진단하는데 MRI보다 센시티비티가 높다는 장점이 있고, 다이나믹 이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를 진단할 수 있으며 건측과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테오콘드랄 리전, 분 리전을 관찰하는 게 쉽지 않으며, 그다음에 그 러닝 커브가 있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MRI 보시겠습니다. MRI에서 ATFL을 XRB에서 가장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리가멘트 테어는 그 리가멘트가 보이지 않거나, 그다음에 인텐시티가 변한다거나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같이 그 스프레인의 그 그레이드를 매길 수가 있는데, 노멀부터 로우 그레이드 스프레인, 파셜 디스럽션, 컴플리트 디스럽션, 스카티슈로 인해서 이제 그 그레이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 XRB에서 정상 ATPL이 이제 팽팽한 인대로 보이는가 하면은 컴플리트 럽처에서는 이제 디스컨티뉴이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사지탈 뷰에서 그리고 XRB에서 ATFL 테어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날 뷰에서는 이렇게 CFL 테어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간에 따른 인대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6주째 얼리 리모델링이 일어난 ATFL에서는 하이퍼 인텐스하고 그 티크닝이 일어난 소견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20주째는 그 메이처 스카 포메이션 등에서 그 하이퍼 인텐스한 인대 병변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벤셔널 XRB에서는 이렇게 이제 ATFL을 관찰할 수가 있으나, 오블리크 XRB에서는 ATFL 전장이 더 잘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수 교수님께서 2010년도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컨벤셔널 XRB에서는 앵클 조인트에 평행하게 플레인을 이제 그 MRI를 촬영을 하면은 촬영을 한 것보다 탈루스와 나비클러 센터를 이은 플레인으로 MRI를 시행한 오블리크 XRB가 더 ATFL의 전장을 보는데 유리하다는 그런 논문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MR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테랄 리가멘트 외에도 신데스모틱 리가멘트, 오스테오콘드랄 리전, 탈루스, 본 콘투전을 보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로닉 앵클 인스탈비티에서 다른 동반된 손상들을 보는데 유리하며, 특히 MRI는 프리오피 이발리에이션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ARTFL이 이제 XRB와 코로날비에서도 관찰이 될 수가 있고, 초음파에서는 관찰될 수 없는 이러한 그 본 리전을 관찰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놓칠 수 있는 작은 골절 부위, 예를 들어 칼카니스 안테리어 프로세스 프랙처 또는 탈러스 라테럴 프로세스 프랙처 등을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MRI의 강점은 정밀한 그런 영상을 통해서 리가멘트와 텐던을 관찰할 수 있어서 프리오피 이밸리에이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탈루스나 티비아의 골 연골 병변을 보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는 CFL 테어를 보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다이나믹 스터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를 진단하는 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ATFL 검사를 하는 영상인데, 환자를 이렇게 베개 핫탭에 놓고 프로브를 올려놓아 FOT와 탈루스 그 랜드마크를 이제 찾아서 리가멘트를 이제 보면서 보니 랜드마크 사이를 이제 랭스를 재고, 그다음에 리가멘트 중간 부위의 실질을 스티크니스를 재서 이렇게 이제 결과값을 표시해서 스트레스 스테이트와 비교를 합니다. 다음 이 환자에서 이제 앵클을 플란터 플럭션 인버전 시켜서 이렇게 ATFL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 후, 자, 최대한 맥시멀 플란터 플렉션 인버전을 시킨 후 이거를 이제 프리즈를 해서 다음과 같이 그 랭스와 티크니스를 재서 아까 레스팅 스테이트와 비교해서 이제 그 소견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엑시안 이미지도 도움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그 롱지튜드널 이미지를 보다가 90도로 프로브를 로테이션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 ATFL을 보다가 90도로 로테이션 하면 ATFL이 오발 쉐입으로 이제 변하면서 XR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ATFL의 XR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CFL은 ATFL과 다르게 앵클을 도지플렉션 인버전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뷸라와 칼카니스 사이에 CFL을 관찰하고 이를 다이나믹 테스트를 해서 CFL이 타우트해지면서 페로니얼 텐던이 위아래로 올랐다 내려가는 것을 확인해서 CFL의 상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MRI는 모든 뷰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지탈 뷰에서 ATFL이 피뷸라에서 탈루스까지 이제 붙는 것을 이제 마우스의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앵클 조인트 상판에서 AITFL을 보고 그다음에 피뷸라 탈루스 레벨에서 ATFL과 그 후방의 PTFL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날 뷰에서도 그 탈루스에서 피뷸라까지 이렇게 단면으로 이제 스크롤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할 수가 있고 그 후방의 PTFL을 관찰할 수가 있으며 다른 뷰에서 CFL이 피뷸라에서 칼카니스로 이제 페로니얼 텐던 아래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초음파 MRI는 앵클 스프레인과 앵클 인스타비티를 진단하는 데 도움 툴이 되겠습니다. 특히 초음파는 크로닉 ATFL과 CFL 인저리를 그 디텍팅하는 데 좋은 진단 도구로서 특히 다이나믹 이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성 족관절 불안정증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건축과 비교가 가능하고 그 아픈 부위를 인젝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MRI는 그 우수한 정밀한 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장 검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오스테오콘드랄 레전과 본 콘투전을 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큐트 앵클 스프레인 환자가 왔을 때 앵클 심플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대부분 시행하며 가끔 필요시 MRI 시행하고 라테랄 앵클 인스테빌리티 환자가 왔을 때 추가적으로 앵클 스트레스 엑스레이와 매뉴얼 안테리어 드러 테스트를 하고 초음파는 대부분 시행해서 건축과 비교를 하고 필요시 MRI를 시행하는데 수술 전에는 반드시 시행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번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 한치 초음파 연구의 공원표 원장님과 충남대 강창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